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과 전문의 이승민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저희 최희선 PD님하고 이제 걷다 보니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뭐 다행히 이렇게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는지 또 이제 다른 또 얘기들을 좀 해주시길 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많이 했던 이제 오늘 주제인 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을 내고 그 개원을 하기 전에 이제 백화점 강의를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S백화점, 뭐 L백화점, 뭐 H백화점, 뭐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주로 이제 강의를 했던 곳이,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상처받을 용기가 저의 처음 책이었는데, 제가 이제 기업정신건강연구소에서 이제 그룹 이제 회사분들 또 임직원분들의 이제 진료를 하면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어떤 이제 비난과 뒷담화 뭐 이런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에 착안해서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뭐 상처받을 용기가 있으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어떤 말 그대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용기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오늘 말씀드릴 어떤 자존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면, 남들이 얼마나 나를 비난하고 그 뒤흔들어도 내가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받을 용기 책에서는 이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존감을 좀 키우고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한 내용으로 이런 이제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이렇게 듣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처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제 두 가지의 이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감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는 되게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되게 향기롭고 맛있고 또 막 과즙이 막 듬뿍 나오는 아주 좋은 과일이죠. 그래서 복숭아 향기가 되게 달콤하고 맛있고 하니까 이거 한 입 베어 물면 다들 다 이렇게 천상의 맛을 느끼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다 보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가운데 이렇게 아주 단단한 이 씨가 있죠, 이게. 이 씨를 잘못 먹으면 이빨도 부러질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숭아 같은 사람이라면, 네,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되게 향기롭고 친근하고 또 정감 있는 사람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좋아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럴 때 내 이 속에는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무게중심을 이제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향기롭고 달지만 또 사람들의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상처받지 않을 그런 어떤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호도가 있죠. 예, 여러분들 호도는 어떤가요? 호도는 일단 깨기가 어렵죠. 네. 뭐 망치로 때리고 발로 밟고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겨우 깨지는 이제 그런 건데, 이 깨고 나면 이 껍질 안에는 아주 부드러운 이제 과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뭐랄까요? 호도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호도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뭐 아무리 옆에서 두드리고 공격해도 깨지지 않는 어떤 단단한 갑옷을 둘러맨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 아주 나약한 그런 속에 있는 열매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복숭아 같은 사람은 아주 뭐
뭐랄까요? 아주 친근하고 아주 인상 깊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만 흔들리지 않는 씨앗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호두 같은 사람은 아주 스스로를 강하게 올가매고 있고 방어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나약한 자아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때 거의 뭐 한 100명 중에 8, 90명은 이런 복숭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복숭아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호두 같은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이런 복숭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런 복숭아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 30대 후반에 이제 직장인이 있는데 대기업에 근무하고 상당히 일도 잘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 다 예전에 우리 병원에서 많이 뵀던 분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상사가 바뀌었어요. 상사가 바뀌었는데 예전 상사는 이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뭐 능력 있고 뭐 어디 회식 가면 분위기 띄우고 되게 재밌다고 해서. 근데 이 바뀐 상사는 이제 그 전 상사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되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상사가 이렇게 활달하다고 한 거는 지금 사람은 되게 막 나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뭐 예전 상사가 적극적이어서 좋다고 하는데 지금 상사는 뭔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게 꿍꿍이 속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능한 직장인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컸었는데, 근데 이제 상사가 바뀌면서 자꾸 자기를 공격하니까 뭐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그렇게 상사를 공격하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과연 사실이 아닐까, 나는 정말 실제로 이렇게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인데요. 이제 뭐 20대 후반의 여성분이고 아주 뭐 이렇게 매력적이고 외모도 좋고 능력도 좋은 스타일. 그래서 주변 남자들이 다구 좋다고 막 달려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본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스스로는 그런 매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뭐 남성이 데이트 신청을 해서 뭐 몇 번 이렇게 만나면은 스스로 이제 만남을 중단해 버려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나중에 면담에서 물어보면은 저 이성이 나를 더 잘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떠나갈 뻔을 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더 자주 만나서 나를 잘 알게 되면 나를 떠날 거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고 빨리 헤어져서 그런 일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니 뭐 당신은 뭐 이렇게 외모도 매력적이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상당히 섬세하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면은 뭐 자기도 모르겠다. 옛날부터 그랬다. 하지만 나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서 뭐 아직까지 이제 결혼이나 연애에도 지장이 많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10대 초반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ADHD나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주변에 따돌림을 당하는 이제 왕따를 당하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이제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되게 뚱뚱하다고 친구들이 놀리니까 내가 뚱뚱해서 놀림받고 있다. 그래서 살을 빼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를 안 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서 이제 너무 심하게 살을 빼니까 막 구토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거식증까지 벌어졌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살을 뺀다고 따돌림이 변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이제 계속 따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왜 내가 살도 빠지고 뚱뚱해서 이제 날씬이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이제 놀리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런 병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케이스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인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어찌됐든 아이든 성인이든 간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존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신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겠고 낮은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자존감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 부모님이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자존감이 높거나 낮아지는 거고 또 나 스스로 이제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갈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이 때는 되게 높은 자존감이 성인이 돼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아이 때는 되게 낮은 자존감의 아이가 성인이 돼서 많이 극복되는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뭐 커서도 계속 지속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아무래도 자존감 얘기를 하면 저도 소아정신과지만은 소아 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와 양육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뭐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키운 것들이 어떻게 부모가 나를 키운 거에 따라서 이제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자존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는 어려워진다. 이런 뭐 인식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자존감하고 관계없다. 내가 어른이 되면은 자존감이 높든 낮든 그거는 인생 사는데 아무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제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그만큼 많이 칭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예의를 워낙 또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건망진 놈이 안 되기 위해서는 너무 자존감을 내세우기는 또 어려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겸손해라. 일단 칭찬을 여러분들 부모로서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칭찬을 우리가 애들한테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애를 키우고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하시고 뭐 그러실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빨린 칭찬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통 잘 안다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은 그냥 뭐 아빠가 예를 들어서 계속 TV 보고 있다가 너 숙제 너무 잘했네. 공부 열심히 잘했네. 되게 멋지다. 그러면서 시선은 딴 데 보고 있으면 그럼 저 친구는 이제 우리 아빠가 정말 이빠른 칭찬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뭐 그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은 우리 부모가 나한테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빨린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것도 상당히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칭찬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아이가 정말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근데 정작 그때는 부모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이가 아무런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칭찬을 하는 것들도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좀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크게 제가 여기 두 가지 내용을 적어 봤는데요. 일단 아이는 일단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해내는 경험들이 필요하다. 이게 크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것은 이제 가족과 같은 어떤 부모와 같은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많겠고 또 스스로 해내는 경험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적당한 과제를 주면서 그런 과제들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이제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아이일 때 내가 어떤 거를 잘했을 때 이제 부모한테 칭찬받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숙제를 잘하거나 뭐 시험을 잘 쳤거나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뭐를 잘해서 이제 부모한테 칭찬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를 잘할 때 칭찬을 받고 내가 뭘 못할 때는 칭찬을 못 받거나 오히려 비난받고 이거는 이제 내 존재를 인정받는 거는 아니겠죠. 부모가 이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지. 이 아이가 뭐를 잘해서 사랑하고 뭐 잘 못해서 안 사랑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면은 아이가 부모로서의 어떤 인정받는 느낌을 가지려면은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사랑해주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애가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뭘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우리 부모는 그 자체로서 이제 나를 사랑해준다. 이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부모한테 사랑받으니까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줄까? 내가 뭘 잘하면 사랑해주고 내가 뭘 못할 때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게 왜 그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는 답을 찾죠. 그게 뭐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거나 여러분들의 아이 입장이더라도 결국 부모 자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느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그렇게 되더라도 저 친구들도 우리 부모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날 인정해 주겠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별로 거리낌이 없죠. 사람들을 그만큼 편하게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뭐 더 그만큼 친근감도 생길 수가 있고 대인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가 뭘 잘할 때 나한테 칭찬하고 뭘 못하면 나한테 화내고 뭐 이렇게 계속 했다면은 그 친구는 어디 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해도 다른 애들도 우리 부모처럼 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친구들도 내가 뭘 잘하고 뭘 잘 해주고 이러면 저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뭘 잘 못하고 이상한 모습 보이면은 저 친구들은 나를 싫어할 거다.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친구는 결국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되게 많이 의식하고 이제 뭔가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게 불안한 이제 이런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군가 이런 부분이 그만큼 이제 많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존재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사랑받는 이런 경험들이 아이로서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받은 친구들은 그만큼 애착이 좋은 건강한 친구로 성장할 수 있고 자존감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해내는 이제 이런 경험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만은 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커지면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 뭐 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밑에 나와 있지만은 뭐 네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어봐.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할 건지 네가 결정해봐. 친구들하고 뭐 여행 가고 싶으면은 그냥 안전하게 너희들끼리 또 잘 다녀와봐. 그래서 뭐 유치원생한테 맞는 어떤 과제, 또 초등학생에게 맞는 과제, 또 중고등학생에게도 맞는 과제들이 다 이제 적당한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적당한 과제를 줘서 이거를 스스로 좀 잘 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다시 말하면은 부모가 뭘 다 해주는 것도 자존감 형성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적당한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고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경험을 준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적당하게 해오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껴왔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자존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스로 해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키워좋은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아 청소년 때에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할 때 이제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정 읽어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재를 사랑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 존재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도 아주 마찬가지가 되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존재를 인정해주고 받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것은 저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밑에 나와 있지만은 뭐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애가 맞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면 학교에서 맞고 온 애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애가 막 울면서 엄마 나 학교에서 지금 애가 누가 때려가지고 막 지금 뭐 너무 짜증나 하면서 막 집에 가서 울고 엄마한테 매달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도 이런 질문 많이 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어른들은 뭐랄까요? 어른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뭐 맞아가지고 울면서 집에 왔으면은 보통 어른들의 반응은 뭐냐? 그 자식 누구야? 학교 가 빨리. 교장선생 만나. 빨리 뭐 학폭을 하든지 뭐 그 자식 집에 뭐 따져 막 데려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부모님은 애가 이렇게 맞고 오면은 이 때린 애를 어떻게 응징해 줄 것인가? 어떻게 뭐 학교에서 세컨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면담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얘가 학교에서 맞고 온 얘는 엄마한테 왜 울면서 매달리겠어요? 울면서 매달리는 거는 내가 되게 화났다는 거잖아요.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부모로서 제일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얘의 어떤 화난 마음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고 토닥이면서 아 그래 네가 그래서 많이 화가 났겠구나 많이 속상하겠구나 이 과정이 제일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리는 제일 큰 이유는 저 때린 그놈을 응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아프고 속상한 거를 달래달라는 게 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에 대한 거는 전혀 없이 학교에 빨리 쫓아가서 그놈을 응징을 하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친구의 감정을 달래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부모와 아이에서 관계에서 얘기를 드린 거지만 이거는 뭐 부부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연인 관계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마 상대방이 속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징징댈 때는 그 속상한 마음을 읽어달라고 그거를 토닥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토닥이는 감정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리고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제 속빈 감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읽어주고 하는 게 이런 아이의 존재를 읽어주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딱 한 절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화가인 이제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어떻게 벌을 받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아리따워서 이제 요정들이 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정들이 이 친구에게 구애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너무 콧대가 세가지고 요정들의 구애를 다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의 신 네메시스인가요? 그런 친구가 이 친구에게 응징을 합니다.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과 지금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다가 결국 식음을 전폐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이분의 자리에서 꽃이 피었다. 그 꽃이 뭐죠? 반응이 바로 오진 않는데, 그 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이 친구가 나르키소스예요. 나르키소스. 그래서 이제 이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 이제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꽃이 피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수선화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수선화 같은 거를 가다가 어디 보시면은 이 수선화에 이런 기원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 나오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나르시스트의 어떤 원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하고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거는 자기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르시스트를 상당히 경계하고 상당히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이런 나르시스트가 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자기 못났다고 비하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세상 살기는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도한 이제 나르시즘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오히려 적절한 나르시스트가 되는 것이 세상 살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인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어른들이 자존감은 이제 뭐 이제 다 끝나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커서 이제 더 이상 자존감을 키울 수가 없고, 또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뭐 아이 때보다는 어른들한테 더 중요한 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은 교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네, 뭐 이제 동네 아주머니도 있고, 직장 상사, 직장 후배도 있고, 뭐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하든 친하지 않든 여러분과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교류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랑 잘 못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뭐 나를 뭐 못 잡아먹어서 산다는 사람도 있고, 괜히 막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스트레스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건전한 자존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면 적절한 사회생활을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 스스로를 막아주는 방패가 없으면 대인관계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성인의 자존감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뭐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겠지만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있을 겁니다. 혹시 뭐 여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예, 그런 사람 혹시 계시나요? 예, 내 주변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누구나 나를 다 좋아한다. 예, 뭐 그런 어떤 운 좋은 분들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는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시냐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 뭐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뭐 이제 많이 괴롭겠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되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성격도 좋고 친절하고 아주 선하고 해서 주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한 두세 명 정도의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주변에 100명, 200명이 나를 좋아해도 그 나를 싫어하는 두세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하루 종일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나의 어떤 좋은 성격들, 그런 것들을 그냥 뭐랄까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나를 뭐 원래 좋아했던 200명, 300명의 사람이 또 내가 그만큼 이상한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혹시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나를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하냐? 뭐 이유가 분명히 끈적도 있겠지만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겠죠.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보면은 괜히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지 않으세요? 예, 근데 뭐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있다고 내가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려면은
누구라도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더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도 많고 내가 뭘 잘못해서 싫어한다기보다는 저 사람과 내가 너무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그냥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그냥 그 사람이 뭐가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나는 많이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고 좌파와 우파가 다르고 전라도 경상도 사람이 다르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너무 달라서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너무 달라서 싫어할 수 있는 건데 뭐 다른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거를 존중을 해야지 다른 것을 똑같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겠고요. 뭐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무시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알겠지만 그런 게 무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 관계가 힘든 것이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튼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으로서 이제 성인의 자존감을 이제 형성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 감정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충실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챙김, 뭐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생각을 어떻게 많이 하느냐, 이제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살펴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하고 뭐 이제 아이들 생활하고 또 가족들 챙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커스가 타인에게만 돼 있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거의 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관심은 저 사람에게 향해 있고 정작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감정을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바쁘고 그러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좀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또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아이에게 많이 또 집중하면서 아이를 통해서 뭐 세상 시름을 잇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이제 내 스스로에게 집중할 그런 시간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좀 어렵더라도 일단 자기만의 시간을 이제 많이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려면은 일단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면 내 생각이나 감정을 돌이켜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에 뭐 20, 30분이라도 그냥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시간이 생기면은 이 시간에 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집안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평소에 못했던 뭐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중압감을 많이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자기 시간이 생기면은 꼭 뭐를 해야 된다는 중압감을 좀 벗어던지고 그냥 스스로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은 좋겠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사람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조금이라도 가지는 것이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5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듯이 어떤 긍정적인 정서, 그리고 이제 어떤 몰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 그 의미에 대한 것들, 성취에 대한 것들, 요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살면서 좀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긍정적 정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기분이다라고 하는 게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기분이 되게 좋고 기쁘고 뭐 자신감 있고 낙관적인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냥 오늘 하루도 만약에 오늘도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뭐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만은 그냥 오늘 하루 동안 기분 좋은 때가 얼마나 계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질문에 어떤 긍정적인 대답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았다든지, 뭐 할 때 되게 재밌고 신났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뭐 기쁘거나 어떤 좋은 기분을 느낄 일들이 거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편한 거랑 이 좋은 거를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뭐 오늘 뭐 언제 기분이 좋으셨나요? 하면은 그냥 뭐 낮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있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은 편한 거하고 좋은 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랑 내가 뭘 하면서 되게 신나고 기분이 좋은 거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이제 기분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우리가 뭐 자꾸 움직이고 걷고 하는 것도 내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되게 편하게 살았다. 뭐 그러면은 물론 좋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뭐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 치료를 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해서 우리의 치료의 역할은 우울한 감정을 덜 우울하거나 안 우울한 감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감정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뭐 운동을 하든 친구 만나서 놀든 취미생활을 하든 뭐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함과 즐거움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편안함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즐거움이나 어떤 좋은 감정들을 좀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몰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에 빠져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기 존재의 때 감정을 느끼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 게임 좋아하는 이유는 게임할 때 몰입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뭐 게임할 때는 몇 시간이 그냥 다 훌쩍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게 애들이 게임밖에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게 게임에 집중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뭐 어른들은 사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몰입하고 이렇게 뭔가에 몰두하고 시간이 뭐 이렇게 뭐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뭐에 몰입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몰입을 할 때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누그러지면서 그 과제에 몰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몰입할 수 있는 것들, 나는 어떤 거를 할 때 좀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고 뭐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관계죠. 그래서 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제 항상 이제 누구랑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뭐 나 혼자서도 물론 행복할 수 있겠지만 어떤 관계에서 사람들한테 받는 행복이라는 거는 이제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는 삶이라면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시간들을 더 자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좀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의미가 있느냐. 뭐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애를 잘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의미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내 삶의 의미를 정해놓고 그 의미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게 결국은 이제 내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고 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의미를 따라가는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취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아이 자존감에서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도 적당한 어떤 성취의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령 못하던 어떤 음식을 오늘 되게 잘 해냈다든지 아니면 내가 컴맹인데 오늘 성공적으로 윈도우를 새로 깔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평소에 잘 못하는데 오늘 나가서 30분이라도 열심히 걸었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도 다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과제라도 스스로에게 뭔가 성취할 것을 주면서 이것을 오늘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이제 이불 깔고 누워서 잘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오늘의 성취든 인생의 성취든 어쨌든 그런 여러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과제를 하나 만들어서 성취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타낸 이 5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좀 존재감을 더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입니다. 이 한 인생 살기도 되게 길지도 않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얽매여가지고 그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되게 운이 좋아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자존감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을 나에게 잘 못했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내 존재를 읽어주고 내 감정을 읽어주고 그렇게 부모로서 충실하게 나를 키운 부모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님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사실 진료하다 보면은 세상에 별의별 부모가 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에게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료할 때 어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크지 못했더라도 그런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라. 그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 주변에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친구든 스승이든 배우자든 간에.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내를 다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평생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꼭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나를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과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나는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병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울증이 심하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우울한데 어떻게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제가 병원에서 보면 우울증이 심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병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하가 심한 경우에는 그런 거는 잘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도 보면 우울증을 잘 치료하고 나서 내가 되게 못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울증을 잘 치료하니까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원래 못난 사람은 아니지만 우울한 감정이 나를 자꾸 못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울을 잘 치료해주면 내가 또 우울이 벗어지면서 못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병적인 우울은 꼭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뭐 질문에 좀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옛날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정리를 또 하는데 또 바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인의 자존감은 늦지 않았다.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다.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끝없는 노력과 경험으로 자존감은 더 키워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댓글 보니까 뭐 이렇게 결혼을 잘하는 게 오늘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서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좋은 배우자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의 감정을 읽어주고 나의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런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시고, 그런 친구, 그런 부모, 또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2, 3분 남아서 질문을 뭐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오님은 이제 혼자서 어떤 걸 하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거네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어떤 것들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뭐 이제 구체적인 활동을 얘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뭘 하고, 뭐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일단 혼자서 뭐를 해야 내가 혼자서 그걸 할 때 스스로의 생각과 어떤 감정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등산을 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혼자서 이제 뭐라도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감정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으면 좋겠고, 또 겨울님은 이제 선생님은 어떤 일에 몰입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진료에 몰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또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또 되게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하면서 저 사람의 어떤 라이프의 어떤 히스토리와 그런 이제 힘든 부분에 몰입을 또 해야지 저도 시간이 또 잘 가고 제가 또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물론 그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주말 같은 때는 혼자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거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감정과 또 생각들에 또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뭔가에 좀 몰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질문이 좀 더 있었는데, 일단은 뭐 시간상 이제 많이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많이 키우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알콩달콩 잘 살고 그렇게 하시도록, 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잘 사는데도 인생은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